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강릉 가뭄 현장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저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지금 구금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은 미국은 사실상 추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모두의 국민주권시대,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늘 나오는 헌법 제1조를 오늘 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주권시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시대입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절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정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 검찰, 사법, 언론이 무소 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해체입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고 했지만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 노조에게 방송을 바친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곳,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독점하고 있는 곳이 누구입니까?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절대 부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 진영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 진영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헌법 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헌법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오늘 또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검 연장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저는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 7월 달 통계를 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16.1%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5.8%입니다. 같은 달 대비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어제 저는 대통령께 이 청년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청년 고용률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여준 것은 청년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과거를 청산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제발 과거를 청산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과거로 가자, 계속 과거로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 세력은 저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86식 퍼주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민생 회복이 아니라 국민 지갑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입니다. 소비 쿠폰을 뿌려서 빚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포퓰리즘 발상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무한정 늘려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정책. 오늘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은 다 모아보면 결국 미래 세대의 빚을 모아서 미래 세대를 담보로 지금 퍼주고 표를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가뭄 현장 때문에 질문을 3개 정도만 받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다행히,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추석 전까지 뭔가 그림을 그려내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법에만 선언적 규정을 사실상 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 날 처리하는 그 정부 조직법에 포함된 경찰 개혁은 실제로 경찰 개혁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추석 선물로 드디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어제도 이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을
보내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언제 올지 저는 아직도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추석 선물로 경찰청 폐지를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걷어차할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분명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 국회 상황에서, 지금 이 의석수에서, 이 정치 구도에서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양보해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상입니다.